의심 많은 도마. 네, 안녕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배당 ET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요새 하도 배당 소득 과세다 하면서 월배당에 대한 좀 이슈가 지금 많은데요. 이참에 그냥 월배당 ETF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월배당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돈이 1억이 있어요. 이걸로 뭔가 부동산을 사서 월세 같은 거를 받아 먹기도 좀 애매하고, 왜냐면 이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좀 동원해야 되기도 하고,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세입자가 생각보다 월세를 꼬박꼬박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건물 관리하면서 건물주분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도 이 개별 주식이 잘 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20-30% 떨어지면 3천만 원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고 또 은행에다가만 맡기자니 물가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목돈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가 이 돈을 갖고 사업을 벌이죠. 그럼 사업을 하면 어쨌든 이익이 날 거고, 이 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가가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미국 빅테크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외에도 좀 몇 개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미국 S&P 500, 인도 이런 것들은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이렇게 배당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모인 ETF에서 제가 투자한 데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입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월배당 ETF라는 건 뭐냐면 분기별이 아니라 월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상품들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되게 이슈였어 갖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QILD라거나 아니면 JPI, 제피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1년 전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렇게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이런 거 붙여서 월배당 ETF 상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 15%. 근데 이 퍼센트 붙이는 거는 안 된다고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되게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ISA 계좌 관련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ISA 계좌에서 월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월배당이 생각보다 수요가 높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월배당 인기가 좋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XYLD라는 월배당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100 아시죠? QQQ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커버드 콜 방식의 월배당 ETF입니다. 이게 1년에 배당을 무려 몇 프로를 주냐면 11.52%입니다. 2월 초 기준으로요. 보시면 여기 12번 지급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거다 보니까 나스닥 100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요. 얼마를 주냐면 한 달에 40만 원, 41만 원 정도 줍니다. 이게 세금을 떼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1억 원어치를 매수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81만 9,800원, 한 82만 원 정도가 월마다 들어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원금에 세금 떼고도 0.8%가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커버드 콜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커버드 콜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이 그래프를 봐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못한 편이 아니었는데 이걸 보는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계속 보는데 이게 진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커버드 콜 방식이 뭔지 좀 여러 유튜브도 참고하고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5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5만 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탐욕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이 탐욕적인 투자자는 삼성전자가 떡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딜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5천 원을 줄 테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이 되면 나한테 무조건 팔아. 이거를 이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인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5만 원이 4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4만 5천 원이죠. 근데
아까 저는 이 탐욕적인 투자자한테 얼마를 받았죠? 55,000원이 되면은 파는 대가로 5,000원을 받았죠?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지만 내가 5,000원을 받았으니까 5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5만원이죠? 근데 나는 아까 이 사람한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지금 55,000원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10%가 이득인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만원이 이렇게 됐어요. 6만원이 됐는데 55,000원에 나는 무조건 팔았어야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으니까요.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어차피 아까 5,000원을 받았으니까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죠? 6만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탐욕적인 투자자한테 55,000원에 삼성전자를 무조건 넘기는 조건으로 5,000원씩 계속 받잖아요. 이거를 매달 이 옵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이 옵션 프리미엄을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월배당 ETF의 원리입니다. 커버드 콜의 원리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은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거 딱 이해했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삼성전자 5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진짜 미친듯이 뛴 거예요. 그래서 요게 10만원이 됐습니다. 진짜 10만원 뭐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갖고 있고 싶지만 아까 탐욕적인 투자자랑 무슨 약속을 했죠? 55,000원이 되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55,000원에 팝니다. 그리고 아까 난 5,000원을 받았죠? 그럼 내 수중에 있는 돈은 6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꽤 괜찮았던 잠재 수익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 탐욕적인 투자자가 원망스럽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탐욕적인 투자자는 이미 나에게 5,000원을 주고 55,000원의 삼성전자를 살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걸 이제 콜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날아가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진짜 미친 듯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5만원이 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만원이죠? 근데 다행히도 내가 아까 이 탐욕적인 투자자한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수중에는 15,000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탐욕적인 투자자는 55,000원의 삼성전자를 안 사겠죠. 나야 뭐 떨어졌으니까 55,000원에 넘기고 싶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 55,000원이 되면은 살 권리만 산 거지 이걸 행사하고 안 하고는 이 탐욕적인 투자자 몫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미리 5,000원 받은 건 좋은데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5,0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0만원이 됐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조금 이익을 그래도 얻습니다. 왜냐면 55,0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되지만 5,000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내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6만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엄청 하락했어요? 그러면 엄청 크게 손해입니다. 왜냐? 주가가 하락한 거 이거를 거의 그대로 두드려 맞는데 아까 미리 받아놓은 5,000원으로 아주 조금 상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 상세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5,000원이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면은 그냥 조금 이익을 보고 주가가 하락하면 크게 손해를 보고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식이 엄청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거의 잘 안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얼마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얼마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딱 이해할 수 있는데요. S&P 500의 커버드 콜 월배당 ETF가 XYLD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딱 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 빠졌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XYLD도 하락장 때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S&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커버드 콜은 뭐라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격에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진 않지만 약간 지지부진하게 오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나스닥의 월배당 ETF가 QYLD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보면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론 나스닥보단 덜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QYLD도 꽤 떨어지죠. 근데 반면에 나스닥이 올라갑니다. 근데 QYLD는 어떻죠? 아주 조금 오르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방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YLD나 QYLD 같은 커버드 콜은 배당을 아주 잘 줍니다. 연에 뭐 11%, 12% 거의 월에 원금의 1% 정도를 배당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수익률이 낮은 거죠. S&P 500의 월배당 ETF인 XYLD는 5년간 마이너스 5%였고요. 나스닥의 커버드콜 월배당 ETF인 QYLD는 5년간 마이너스 13%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한 5, 60대 혹은 뭐 60, 70대 분들이 야, 나는 수익률이 낮아도 그냥 배당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아. 원금 좀 약간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은 뭐 이런 XYLD나 QYLD 같은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배당을 원하지만 동시에 수익률도 꽤 괜찮은 걸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닌 거죠. 그럼 이럴 수 있죠. 월배당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배당률이 좀 적더라도 안정적인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1, 2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굴릴 수 있을까? 그 JPI라고 JP모건에서 운영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있어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그 탐욕적인 투자자한테 정해진 가격에 파는 그 커버드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주식들 위주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월배당금이 26만 원, 연배당금은 312만 원,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월배당금은 한 50만 원 좀 넘고요. 연배당은 한 600만 원 좀 넘습니다. 아까 그 QYLD나 XYLD보단 조금 낮죠? 하지만 제가 JPI의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높죠? 근데 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QYLD 같은 월배당 ETF는 보시면은 배당률은 엄청 높아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조금 이렇게 낮아지죠. 원금이 약간 좀 까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별로 없는 JPI 같은 경우 배당률이 7.2% 정도 되고요. 배당률도 중간이고 수익률도 중간. 그러니까 가장 뭐 무난한 그런 월배당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CH드라고 슈왑 커버드콜 분기별 배당 ETF인데요. 이게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월배당 ETF는 아닙니다. 이게 분기별로 주는 건데 1년에 4번 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배당률이 한 1년에 3.6% 정도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코카콜라라든지 펩시라든지 뭐 블랙록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어쨌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배당금이 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분기별로 배당금이 한 38만 원, 연애 배당금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그 JPI, 제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은 분기마다 한 76만 원 정도 주고 연에 한 3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비교해보면 S&P 500보다 수익률은 조금 낮습니다. 네, 수익률은 조금 낮고 근데 배당률이 S&P 500 같은 경우는 1.4%, SCHD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배당하지만 연배당률은 한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S&P 500을 뭐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혹은 변액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월배당도 좀 하고 싶어. 근데 월배당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원금이 조금 깎이는 그런 구조는 싫어. 배당금이 좀 적다 하더라도 그건 감수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SCHD라던가 아니면 이런 JPI, JP보건에서 운영하는 월배당 ETF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QYLD, XYLD, JPI, SCHD 이렇게 4종류가 사실은 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연 배당률이 높을수록 5년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조금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SCHD 같은 경우에는 연 배당률이 3.6%로 제일 낮지만 5년 수익률은 41%로 제일 높죠. 반면에 QYLD 같은 경우는 연배당률은 12.3%로 제일 높지만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투자를 할 어떤 시간이 많이 남은 20대다.
그러면 그냥 S&P 500에 몰빵을 투자하거나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해서 월배당을 굳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SCHD나 JPI 이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한 60대, 70대고 나는 주가가 올라서 주식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쓸 돈, 연금 같은 돈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뭐 QYLD나 XYLD 요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뭐 1억 원 기준으로 QYLD는 한 달에 86만 7,150원, XYLD는 81만 원 정도, JPI, 제피는 50만 원, 그 다음에 SCH는 25만 원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이제 세후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환율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모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월배당 ETF이기 때문에 달러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원화 표시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일단 배당을 받으면 국내든 해외든 배당 소득세 15.4%를 뗍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의 86.4%가 그러니까 86만 4천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자나 배당을 연 2천만 원 이상 받으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이 돼서 합산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월에 166만 원 이상일 경우에 연에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적금 이자도 내가 뜻하지 않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월배당 ETF를 해가지고 꾸준히 배당을 받는다. 근데 종합과세 안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좀 넉넉하게 100에서 15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받는 게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뭐 2억 정도 넣어두면은 요 정도 나올 거고요. 만약 1억 넣으면 이거보다 조금 덜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월배당이라는 게 구조가 워낙 좀 복잡해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모르는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이런 월배당 ETF 투자를 하길 원하시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분들 연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여기 적힌 이메일이나 번호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